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연금이 아닌 월급을 받아서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찬찬히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노후가 되고 은퇴 시기가 된다면요, 매월 들어오던 월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건강보험도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서 평생 건보료 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 시점이 됐을 때는요, 평생 고생이 끝인가 생각했더니만요, 다시 걱정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공적연금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노후생활비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이요, 이런 연금으로밖에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해서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요, 놀랍게도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평생 건보료 폭탄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산이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은요, 재산하고 이자, 배당 소득, 투자 소득에 대해서 평생 엄청난 양의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남편이나 아내를 둔 사람의 무소득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에서 박탈당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남편을 따라가겠죠. 자, 그렇다면요, 피부양 자격 박탈 통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9월부터 2024년도 2월까지요, 무려 피부양 자격 박탈당한 사람들이요, 28만 명 이상입니다. 28만 1630명이나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정 우체국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1313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이 2만 명 조금 넘습니다. 또한 사학연금도 22,600명 이상이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연간 2천만 원 초과해서 연금을 받기 때문이죠. 또한 국민연금도 굉장히 성장해서요, 33,800명 이상이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피해가 많은 곳이 바로 공무원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요, 200만 원 이상 받잖아요. 250, 60 정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공무원연금 피부양 자격 박탈자가 무려 20만 명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수령자들은 특히 더 관심 있게 이 방송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부양 자격이 박탈당하면은요,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니까 정부에서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아주 참새 눈물만큼 아주 조금이죠. 첫 해에는 80% 경감해주고요. 2차년도에는 60%, 3차년도에는 40%, 그 다음에 4차년도에는 20%를 경감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는요.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이자 배당 투자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평생 소득과 재산, 부동산 등에 대해서요,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젊어서 많이 모으신 분들이요, 은퇴 이후에 연금이 아니라 투자하면서 이자 배당 소득을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요,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세부 소득 기준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총 수익 금액 전체를 따집니다. 2천만 원이냐 아니냐를 보겠죠. 이때 필요 경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이요, 1천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요, 소득으로 인정하진 않습니다만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 소득도 마찬가지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겠죠. 물론 비과세 소득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득은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전 금액이 되다 보니까요, 굉장히 깝깝하죠. 왜냐하면 비과세 소득만 뺀 나머지 금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금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소득 공제 전 금액이다 보니까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하고 비슷하게 적용하죠. 총 급여에서 어떻습니까?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2천만 원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이걸 보고서 판단을 합니다. 게다가요,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소득이 10원 이상이라면요, 발생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업자 등록이 안 된 경우도 있겠죠. 뭐 보험 설계사라든가 아니면 기타 용역직을 하는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그 사업소득으로 3.3%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500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소득이죠. 사업소득 중에 하나죠. 임대소득이 10원이라도 있다면 10원이라도 발생된다면요.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이때 임대소득은요. 과세소득에서 과세소득은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보고서 10원 이상이냐 아니냐 이것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60%를 공제해 주거든요. 그리고 세무서, 지자체, 주택임대업 미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필요경비로 50% 정도를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또 공제해 주는 게 있어요. 기본 공제로 4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물론 등록된 사람만 한해서 이렇게 400만 원 공제해 주고요. 미등록자는 200만 원만 공제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자 등록을 했던 사람은 1000만 원까지만 어떻습니까? 그 피부양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넘긴다면 당연히 박탈당하겠죠. 미등록자는 400만 원까지만 피부양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초과되는 경우에는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세부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익 금액에서 월세 플러스 간주 임대료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간주 임대료 산출은 보증금에서 3억 원 뺀 금액의 60%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간 3.5%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황당하게도 재산세에 과세 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은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또한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재산세 과세 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60%를 과세 표준으로 잡다 보니까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내인 경우에 그 연간 소득, 이자 배당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하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는 대부분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무런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요,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피부양 자격 박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60% 기준으로 했을 때 15억 원 초과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요. 당연히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피부양 자격 박탈로 평생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강남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바로 공무원 연금 받으시는 분하고 강남이나 서울의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 반드시 지켜봐야 되겠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소득이 연금뿐인 경우에도 피할 수가 없고,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피할 수가 없고, 주택만 있는 경우에도 정말로 건강보험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건보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솔루션이 있을까요? 이것을 타개할 만한 솔루션이요. 평생 건강보험료 부담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요.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제 멤버십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은요. 바로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는 김상수 콘스탄트 김의 그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 현재 400여 편 정도 수록되어 있고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저의 절세 노하우 비법을 습득하셔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는 계기를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멤버십 회원 가입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해결책은 바로 이거죠.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평생 건보료 부담에서 헤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건보료가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감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족투자법인을 설립을 하는데요. 손자녀나 자녀 법인을 만들고 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표이사를 하면서 가수금 및 증여자금을 평생 가수금으로 활용하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요. 결국 개인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투자하는 격이 되다 보니까 종합소득세 최고 49.5% 면제받고요. 건강보험료 여기서 월급을 조금 받으니까 사업장 가입자가 되니까 재산
기타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좀 경감될 수가 있겠죠. 재산은 아예 포함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 상속세 절세 가능하고요. 투자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지원을 하면서 벤치마크 수익률 8%, 10% 아니면 그 이상도 따라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지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면요. 평생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가수금에 넣고서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상속세는 완벽하게 줄이고 건보료, 종소세도 완벽하게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요, 이제는 은퇴를 하더라도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바로 패러다임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그 NGP 플랜 설립을 통해서요. 손자녀 법인의 대표이사를 하면서 월급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생활비로 충당하면 되겠습니다. 그 월급을 받는다면요. 7% 내외의 건강보험료 얼마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건보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나는 가수금을 넣을 돈이 없다 하더라도요. 자산이 없다 하더라도 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요.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으로 법인에 가수금을 넣고 투자하게 된다면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이나 아니면 개인이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어떻습니까? 임대보증금 6억 원, 10억 원을 가수금으로 넣고요. 법인 사업장인 본사 오피스텔을 얻어서 생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거비용을 확실하게 절감시키면서 6억 원, 10억 원이라고 하는 가수금을 확실하게 투자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만 가지고도 어떻습니까? 평생 노후생활비를 그 현재 가치로 풍족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또 주택을 임대했기 때문에 2년 단위로 추가되는 상향되는 보증금 인상액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넣고 투자하게 된다면 더 많은 노후생활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는 정말로 노후가 되더라도요. 예전에는 60대 이후가 노후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70대도 노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요. 노후가 되면은 연금으로 생활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이제 월급으로 생활해야 된다고 제가 힘주어서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은퇴 이후에도 반드시 연금이 아니라 월급을 받으면서 현금으로 현명하게 더 많은 풍족한 노후 생활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적어도 건강보험료 부담에서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요.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 자산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필요하겠죠. 바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100년대에게 100년 동안의 투자와 절세에 어떻습니까? 자저순손 플랜 100년 동안의 투자 우산하고 세금 우산을 확실하게 제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상속세를 줄이고 노후 생활비도 충분히 충당하면서 재산권을 잃지 않고 평생 권력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잃는 경우도 없겠죠. 자, 그렇다면요. NGP 플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좀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8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 8월 10일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는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근방이 되겠고요.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제게 3만 원 입금해 주시고요. 입금처 여기 있습니다. 성함하고 금요일에 오실지 토요일에 오실지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보내드린 이 방송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십니까? 노후에는 반드시요. 이제는요. 허접한 연금보험 가입해서 연금액 얼마 안 되는 연금액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연금이 아닌 월급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